고대국가로 돌입을 했는데 이 고대국가는 왕들이 중요했죠. 왜냐하면 중앙에 왕이 있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된 국가,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중앙 집권국가. 고대국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중앙 집권국가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었냐, 언제 집중되기 시작했느냐, 그 다음에 그 집중된 힘을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땅을 빼앗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또 어때요? 세 나라가 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플러스 가야. 알겠죠? 이렇게 이런 나라들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고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복습 겸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보겠어요. 고구려 보세요. 고구려.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예, 필기하려고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고구려는 1세기 태조왕 때부터 고대국가 스타트했다고 그랬죠? 네. 출발했다고 그랬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백제는 3세기 어느 왕 때? 고이왕 때. 신라는 언제? 4세기 매물왕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칠판에 그려준 그림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위치가. 네. 위치가 달라져서 헷갈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돼야 돼. 알았어요? 지난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하지 않고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놓고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위치를 바꿨지만은 내용상 이해가 가죠? 그래서 1세기 태조왕 때 고대국가로 출발, 고구려. 백제는 3세기 고대왕 때 고대국가로 출발. 신라는 4세기 내물왕 때 고대국가로 출발. 왜 고대국가로 출발했다고 하느냐? 이거 보세요. 정복 활동, 이게 고대국가의 특징이라고 했죠. 영토 정복 사업을 하면 또 뭐라고요? 왕위가 어떻게 되면 세습되면, 왕권이 강화되어야 왕 자리를 자기 가족한테 물려준다고 그랬죠. 이게 세습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왕위가 세습되었지만 고구려 태조왕 때는 형제상속이었어요. 형제상속. 그죠? 그래서 형제상속보다는 무슨 상속이 더 왕권이 강하다고? 부자상속. 그래서 부자상속은 나중에 고국천왕 때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2세기 태조왕 때 백제가 고국천왕 때고, 나중에 이제 그거는 그 뒤에 부자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류부 고씨가 형제상속으로 왕위를 세습했다. 그 다음에 오부체제가 발전, 중앙으로 그 지방 족장들을 끌어들여서 5개의 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제는 2세기 3세기 고이왕 때 고대국가 출발하기 이전에 고구려계 유민들이 내려와서, 이게 누구죠? 이 사람 누구죠? 고구려계 유민들이 누구예요? 백제 두 왕자를 말하잖아요. 온조와 비류. 얘들이 내려와서 한강 유역의 토착민과 손잡고 한강 유역의 자리를 잡고 백제를 세웠다. 비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마도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천황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딱 마음을 잡고 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과거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일본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쁘기도 하고 지랄 같기도 하고. 알겠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 우리 백제 사람이 건너가서 일본은 천황이 됐다? 참 바람직한 얘기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 어차피 우리가 간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때 또 일제시대 우리를 괴롭힌 측면을 보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피를 섞고 싶지 않아. 알겠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정짓지 못했어요. 이 장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역사란 뭐예요? 항상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이게 타협이 안 된 거야 지금. 과거 사실과 현재 우리 마음이 타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너네도 우리랑 같은 형제야. 우리나라에서 갈라져 나간 백제의 작은 집으로서 일본을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꼬부라져 있어요. 일본 놈들하고 친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왜?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형한테 그동안 잘못했고, 너무 많이 괴롭혔고, 너무 많이 뺏어갔고, 이런 것들을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치카가 얘기한,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역사란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이거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어요. 타협이 되거나 화해가 되면 또다시 우리는 동부아시아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려계 유민들이 내려와서 한강유역에 진출해서 백제를 세웠다라는 사실은 다 아시죠? 이것이 백제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이 됐다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이것이 가장 약한 고리가 됐다고요? 백제는 중앙 집권력이 강해 약해? 약했어요. 서로 다른 두 세력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늘 갈등과 대립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백제는 빨리 뭘 받아들이죠? 중국의
율령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가장 먼저 3세기 고유왕 때 중국의 정치 체제를 수용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라고? 율령을 수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어려운 게 되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냥 율령만 하나로만 가면 좋은데 그것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고대국가 하지 않고 뭐라고? 중앙집권국가 이런 뜻이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알면은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중국의 정체제를 일찍 수용한 이유가 뭐냐? 서로 다른 집단을 융합하기 위해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제가 가장 먼저 제도 정비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사로 육촌에서 출발해서 사로국이, 그죠? 진안에 있던 사로국이 점차 이제 왕국으로 발전, 연명국이 됐었죠. 사로국이 사로 육촌에서 진안 12개국이 사로 육촌으로 발전하고 사로 육촌에서 우두머리 누가 나타났어요? 박역거세가 등장했잖아요. 백제 우리가 건국사라고 봤죠? 그래서 박씨, 그다음에 석탈에 또 김할지 이렇게 박석김이 로테이션으로 왕위를 해먹다가 봐보세요. 로테이션으로 왕을 해먹었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왕은 있긴 있대. 서로 돌아가면 이번에는 내 차례, 이번에는 네 차례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왕권이 약했다. 중앙집권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앙집권이 되기 시작한 임금이 언제부터라고요? 내무랑 때부터다. 그래서 내무랑 때부터 뭐라고 부른다 왕을? 마립간이라고 한다. 마립간이라는 말은 뭐냐? 날뚝자리 위에 우뚝 올라앉은 사람이다. 즉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에요.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힘이 센 왕이 출연했음을 의미합니다. 그 전에 왕들을 부르는 이름이 뭐였어요? 박역거세, 거서관, 남해, 차차운, 유리, 이사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무랑 때부터 내물 마립간 이렇게 해서 진안 전체를 장악하고 여기 보세요. 김씨가 뭘 했다고? 왕위를 세습했다. 그죠? 김씨가 왕위를 세습했다. 그런데 문제는 고구려 내정 간섭을 당합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고구려 내정 간섭을 당했어요. 내무랑 때 고구려 내정 간섭을 당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간섭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왜 받아요? 왜 받아요? 힘이 약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언제? 6.25 때. 똑같아요.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누가 격퇴해줬어요? 고구려가. 어느 대왕이? 광개토 대왕. 그죠?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와서 내무랑 때 왜구를 격파해줬다? 그 증거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호명 그릇이 남겨져 있었다. 신라에. 알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고구려를 신라가 상국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관계예요. 알겠죠? 고구려가 이래라 저래라 배나라 감나라 간사이 많았어요. 그래서 4세기 내무랑 때 고구려한테 내정 간섭을 받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난을 수용하게 됐고, 가야 보세요. 가야. 우리가 이제 가야를 그동안에 너무나 등한시했었는데 이 가야는 뭐냐? 낙동강 하류, 진안, 변안이죠. 변안은 일찍부터 뭐가 많이 생산됐다고 그랬더라? 철 생산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철이 많이 생산되던 변안에서 벼농사도 발전. 중개무역에서 중개무역이라는 말이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언제 한번 나왔었죠? 기억해보세요. 언제 중개무역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개무역이 언제 나왔었죠? 고조선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중개무역했다고? 남쪽에 있는 진과 중국 한 무제 사이에 중개무역. 요걸 방해하다가 한나라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야 한이 이걸 방해하니까 한과 싸우다가 한이 쳐들어왔잖아요. 중개무역. 그런데 그 고조선처럼 또 누구도 변안도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전. 막연하게 애무지 않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이때 중개무역은 누구랑 중개무역했어요? 일본과 변안과 그죠? 그리고 중국 한나라 사이. 낭낭. 알겠죠? 뭘 매개로 해서 중개무역이에요? 철을 수출입했어요. 그만큼 철이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 알겠죠? 변안. 자, 그래서 가야는 이렇게 변안 때부터 철이 많이 생산됐었고, 그 중개무역을 통해서 발전해오던 그 변안 지역에 가야가 세워지고 있었다. 가야 육가의 연맹이었죠? 가야의 시조가 누구였더라? 김수로왕이었잖아요. 그죠? 김수로왕. 그래서 김수로왕이 세운 그 가야는 전기 가야 연맹은 금강가야가 맹주국이었다. 금강가야가 어디라고 그랬죠? 김해입니다. 지금의 김해. 먼저 금강가야. 나중에 5세기 이후에는 누구한테? 대가야한테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이 관계를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가야는 4세기에는 백제 신라가 팽창하면서 두들겨 맞고 나중에 이제 어때요? 결국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내려가지고 여기로 완전히 다 뭉개버리죠. 가야를 뭉개서 전기 금강가야 중심의 가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가야 중심이 어디로? 대가야로 옮겨진다. 5세기는 대가야로 옮겨진다. 아시겠죠? 이렇게 큰 틀에서 봤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고구려는 1세기 태조왕, 2세기 고국천왕 때 고국천왕 때 뭐라고요 이거? 무슨 상속을 한다고? 부자상속. 형제 상속에서 부자상속. 이렇게 왕권이 점차 강화돼 가더라. 백제는 3세기 고려왕 때, 신라는 4세기 내무왕 때 이렇게 중앙집권국가로 출발했다 이겁니다. 알겠죠? 출발했어요. 출발했지만 누가 제일 먼저 체제를 정비했다고요? 백제다. 왜 백제냐? 백제는 급했어요. 그죠? 체제 정비를 빨리 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외부 세력과 토착 세력 사이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번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서로 갈라졌죠? 갈라졌죠? 갈라지기 전에 뭘 잘했어야 돼요? 갈등을 봉합할 시스템을 잘 만들었어야 돼요. 조국 교수가 들어가서 혁신안을 만들기도 하고 기억나세요? 별로 관심 없죠? 꼴도 보기 싫죠? 근데 사실은 이제 꼴도 보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잘 돼가지고 정치가 시계바퀴 돌아가도 착착착 잘 돌아가면 되는데 서로 지가 잘났다고 자기 그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다툼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쳐다보기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입도라지가 됐는데 두고 봐야 돼. 너무 재밌어요. 짜증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돼야 돼요. 알겠죠? 괜히 내가 편들어가지고 이쪽하고 편들고 그쪽한테 감정을 입혀가지고 싸우지 말고 당신들 지랄하고 있네. 어차피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표만 잘 찍고 자기가 선택을 잘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피곤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무나 찍으세요. 그놈들이라고 비슷해. 괜찮아. 그런데 꼼꼼히 잘 따져보긴 하세요.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시되 색깔을 잘 골라서 찍으세요. 알겠죠? 자, 결국 뭐냐? 시스템이, 제도가 정비가 잘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자, 이제 봅시다. 방금 전에 봤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1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뭘 했다고요? 연맹국 단계에 있던 나라들이 중앙으로 권력을 모으고 있더라. 중앙 집권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4세기부터는 이제 보세요. 4세기부터는 이제 싸움을 전개합니다. 싸움을. 자, 4세기 고구려는 4세기 미천왕 때 이거 보세요. 아니 이제 5세기 고유는 4세기 미천왕 때 대팽창. 이 미천왕 그러면 기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미천왕 때 누구를 이 땅에서 완전히 쫓아냈어요? 한반도에 아직까지 남아있던 그러니까 BC 108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아직까지 남아있던 이놈들을 몰아냈어요. 누구? 한사군. 그 한사군 가운데 마지막 쫓겨난 놈들이 미천왕 때 누구냐? 낭낭이었습니다. 낭낭낭. 그래서 미천왕 313년 그러니까 BC 108년 그리고 313년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421년 동안이나 한사군이 우리나라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 장당들이 누구를? 낭낭을 축출했다. 알겠죠? 그래서 미천왕 313년에 낭낭을 축출하고 4세기죠? 그 다음에 이제 4세기에는 백제가 고구려를 칩니다. 다시 4세기에는 누가요? 백제가 고구려를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세기에 백제가 뭘 했어요? 체제를 정비했어요. 체제를 정비해서 먼저 전성기에 도달하죠. 항상 체제를 정비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전성기가 옵니다. 누가 체제를 제일 먼저 정비했다고 그랬죠? 백제. 백제는 체제를 빨리 정비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인과관계가 있어요.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그것이 자기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히스토리가 돼요. 스토리가 이어져 가야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엄마들 드라마나 뭐나 스토리 구조는 되게 잘 알잖아요. 외우는 것은 금방 잊어먹죠. 외우려 하지 말고 그렇게 연동되고 있구나.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는 이 흐름, 이야기 흐름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 역사는 되게 쉬워지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전부 다 그냥 실 떨어진 목걸이에서 구슬이 다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그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렇게 역사를 차곡차곡 개념 정리해가면서 끌어당기는 일이 필요해요. 다시 뭐였어요?
자, 3세기의 고이왕 때 일찍 시스템을 정비했던 백제가 4세기 전성기를 맞더라. 누구라고요? 근처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초, 중, 고, 대입, 수능, 공무원 시험 다 나옵니다. 알겠죠? 누구요? 백제, 근처가. 왜 중요할까요? 그야말로 고대국가, 중앙집권국가 특징을 다 보여주는 거야, 한 사람이. 그죠? 그래서 영토 정복 사업을 전개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고구려가 제일 세다고 했는데 그 제일 센 고구려를 가서 두들겨패가지고 고구려 누구를 죽여요? 평양에 쳐들어가서 고국 원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임금이죠. 북쪽으로 고구려를 치고 서쪽으로 진기가 가서 서쪽에 누구를? 중국을 두들팹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뛰어난 겁니다. 중국에 가서 요소 지방을 차지하고 또 산둥반도를 공략하고 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북휴시 지방을 다 먹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동북아시아를 평정하는 임금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이 사람 업적이 왜 이렇게 찬란한 업적이 그동안 제대로 뜨지 못했을까요? 누구 위주로 역사가 기록됐기 때문에? 신라 중심으로. 알겠죠? 그 하찮은 김춘추 새끼가 말이야 건너가지고 당나라 이렇게 꼬셔가지고 당나라 세력 끌고 들어와서 삼국을 통일한 거! 이 알량한 삼국 통일이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그 전에 백제의 이 위대한 업적이 이긴 자의 역사가 기록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자의 역사라서 묻혀있다가 겨우겨우 무령왕릉 발굴되고 또 그 중국에서 역사 기록이 발굴돼가지고 겨우겨우 우리가 파내가지고 묻혀져 있는 역사를 끄집어낸 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진실은 이보다 더 훌륭했을 거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백제 근초왕 때 4세기 근초왕 달려보세요. 어디를 차지했다고요? 산둥반도. 그죠? 또 어디? 요서. 그리고 중국의 그 일본의 북휴슈. 알겠죠? 이렇게 영토를 팽창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류왕 때, 백제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더라. 알겠죠? 이거 보세요. 그러다가 4세기 소수림왕 때 뒤늦게 고구려가 체제를 정비. 됐어요? 그 다음 임금인 누가 전성기를 맞을까? 광개토왕. 그래서 광개토왕, 장수왕 아들이 쪼다라고 그랬죠. 장수왕 아들은 왕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다고요? 얘가 못나서 못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서 기회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 세자로 평생 세자로 살다 죽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누구라고? 원래 이름이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조다였는데 아이고 바보처럼 평생 왕비사로 살면서 왕노릇도 못 해보고 일찍 죽고 결국 누구한테? 그 손자한테 왕위를 넘겨주게 됐죠. 장수왕 손자가 누구냐? 문자명. 말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문자명.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전성기 그러면 광개토왕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실은 고구려 땅이 제일 넓었을 때가 언제라고요? 문자명 때. 그래서 우리가 전성기 그러면 약 150년간 광개토왕 4세기 말 5세기 그 다음에 5세기 온통 5세기 누구? 장수왕이 거의 5세기예요. 혼자. 그럼 그 뒤에 그 손자 누구? 문자명. 이 150여 년 동안을 뭐라고요? 고구려 전성기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전성기를 하게 만든 것은 그 이전에 시스템 정비가 있었다. 누구 때? 소수림왕 때. 해보세요. 소수림왕 때 시스템 정비를 어떻게 했나요? 율령을 반포하고 태양을 설립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할 일 다 해버렸어요. 그죠? 율령을 반포하고 태양을 설립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알겠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파트도 만들고 차도 사고 그죠? 투자도 해놓고 이렇게 해야 아들 때 가서 비로소 꽃을 피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들한테 대한 자식들한테 대한 그런 것들 물려주기 위한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유전자가 시킨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들어보셨죠?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 그 이기적 유전자의 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유전자가 지나가는 숙주에 불과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야 너보다는 네 아들이 더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이런 거 주구란 말이야. 아들한테 네 유전자를 내 유전자를 물려줄 거니까 이 유전자가 잘 살기 위해서 네 다음 숙주가 잘 살아야 되면서 엄마들을 막 갈굴지도 몰라요. 무서운 유전자죠. 그래서 아이들 잘 봐보세요. 엄마 유전자 반, 아버지 유전자 반. 어떤 면은 좋은 면만 닮을 수도 있고 어떤 잘못되면 나쁜 쪽만 닮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잘 갈구를 해서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뭘 갖췄다고요, 내가?
땅을 많이 뺏어줬어요? 아니면 체제를 정비해줬어요? 세대. 교육, 공부 좀 열심히 시키다 하면서 뭘 만들었어? 태양. 마음 좀 좋게 해서 뭐? 불교. 그 임금을 섬겨. 부자상속. 알겠죠? 아까 뭐예요? 율령방. 알겠어요?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줄 것이냐, 교육을 잘 시키고 마음씨를 잘 갖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엄마들이 선택해야 돼요. 알겠죠? 얘들한테 돈만 물려주면 돼, 또는 재산만 많이 물려주면 돼 해버리면 끝장이에요.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시스템을 잘 물려주면 그 다음 때 가서 복을 받아요. 그 시스템이란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교육이에요, 교육. 그죠? 그리고 마음이죠? 마음.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배려심 있는, 아량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은 엄마 몫이 전부다.